반갑습니다. 한국오라클의 클라우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문겸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기자분들 모시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개인적으로 대단하게 영광스럽습니다. 앞에 우리 최상무께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근에 한국오라클을 포함한 본사 오라클도 특히 이제 영업사원들의 활동 관리의 활동이나 기회, 그다음에 판매 전략이 최근에 어떤 환경보다도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오라클이 상당한 실적을 거두었길래 여러분들에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영업사원들 활동 관리라고 하는 부분을 이전에는 제약회사들이 많이 활용을 했었죠. 세일즈포스 오토메이션라는 용어를 썼고요. 도대체 이 부분을 왜 도입하냐면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은 이익을 달성하고 매출을 통해서 이익을 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영업사원들의 영업의 활동 관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전에는 단순히 어떤 엑셀이나 이런 형태로 영업사원마다 관리해서 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클라우드를 통한 패키지 형태로 고객한테 제공돼서 그게 고객을 확보하고 고객을 강화하고 수주 성공률을 제고하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영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되었다. 영업사원 활동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부분이 B2B 기업들은 영업사원들의 개인이 쓰는 노트북 PC에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회사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형태로 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최근에 B2B 기업이나 B2C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니즈를 도출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라클은 제가 많은 저희 레퍼런스를 갖고 있지만 고객이 동의를 안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고객이 동의를 받는 기업들만 우선 말씀드리면 플로우테크라는 회사는 플랫 배수 장치와 상하수도 내부 압력 조절에 쓰이는 수축력 완화 장치를 생산하는 전문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국내보다는 해외 베스트 프랙티스를 보고 국내 및 해외 법인들의 영업사원들을 통합 관리해서 세일즈포스 오토메이션을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오라클을 선정해서 1월 달에 정상 가동을 하고 현재 아주 훌륭하게 안정화를 갖고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이 영업사원 활동 관리를 패키지를 통한 클라우드를 통해서 판매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회사의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라클은 최근에 넥센타이어를 수주를 해서 해외 법인을 오라클 세일즈 클라우드를 표준으로 선택을 해서 영업사원 활동 관리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에디티캡스라는 보안회사죠. 많이 알고 계시죠? 이 회사도 오라클 세일즈 클라우드를 선정을 해서 프로젝트를 스타트했습니다. 또 하나는 한솔그룹의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회사도 오라클을 선정해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세 회사는 이 외에도 최근에 수주한 실적이 더 있지만 고객이 동의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이 세 회사들은 베이스가 ERP의 코어 ERP 베이스가 SAP를 운영하고 계신 회사들입니다. 거기 SAP를 운영하고 있는 코어 ERP 회사의 오라클 세일즈 클라우드라는 영업 활동 관리를 인터페이스를 통합하여 아주 훌륭하게 재무 관리 회계 측면과 연계해서 영업 전략을 실패가는 회사의 전략을 실행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오라클은 경쟁사와의 비즈니스 경쟁에서 상당히 압도적으로 윈을 해서 수주를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상황도 그렇지만 글로벌하게 오라클은 여러분들이 이름만 드셔도 아실 수 있는 파나소닉이라든지 지멘스, 어바야, 델 이런 어떤 큰 회사들도 글로벌하게
오라클의 영업사원 활동관리인 오라클 세일즈 클라우드를 선택해서 전 세계 해외 법인에 대한 영업사원들에 대한 활동관리를 오라클 세일즈 클라우드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특별히 말씀드리는 게 경쟁사 제품을 쓰고 있다가 오라클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하시고 오라클 제품으로 전환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영업 활동 관리가 기존에 사실은 있었어요. 많이들 해오셨고, 그래서 SFA, 세일즈포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챌린지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오라클 세일즈 클라우드가 왜 이렇게 핫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마던 셀링 또는 마던 세일즈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저희가 셀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글로벌 케이스 스터디라 해서 저희 오라클에서도 사실은 이제 오라클 세일즈 클라우드를 가지고 영업 활동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간단하게 저희 세일즈 클라우드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아이패드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부캠필 어떻게 생겼는지. B2B 퍼체싱 하는 데에도 5명 이상의 스테이크홀더들이 연관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영업사원분들이 한 분만 잘 구매팀장이나 아니면 해당되는 분만 잘 이렇게 릴레이션 가져가면 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스테이크홀더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어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제품의 정보, 구매에 대한 정보가 기존에 비해서 7년 전에 비해서 50배 이상 늘었어요. 우리 온라인에 가면 너무 무궁무진한 정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B2B 바이어들이 알고 있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 만나보면 고민이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고객들 너무 똑똑해지고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세일즈 사이클이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케어해야 되는 세일즈 사이클이 많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진도 작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윈 레이트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영업사원이 쿼터를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트레디셔널 영업 방법으로는 더 이상 기업이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저희가 세일즈 클라우드를 판매를 하면서 기존에 이런 SAP 솔루션이 없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0년 이전부터 옛날에 골드마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SAP의 CLM이라든지 요새 이제 뭐 세일즈버스닷컴이라든지 계속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회사의 한 83% 정도는 CRM 또는 세일즈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20빌리언 정도의 CRM 시스템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보시면 알겠지만 5개 중에 1개 회사만이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리서치들이 있어요. 결국 뭐냐면 시스템만 깔아놓고 그거에 대한 효용 변화 관련된 효용 가치를 많이 못 느낍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프로세스나 어떤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도 결국에는 세일즈 레버뉴 수익 창출에 굉장히 리미티드한 이펙트를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존에 20년 이상 세일즈포스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세일즈 영업 관리를 하셨던 기업들 왜 여태까지 안 되어 있는지를 한번 20년간의 어떤 에센스를 한번 파악을 해보면 결국에는 영업사원이었어요. 과연 이 시스템이나 도입했던 요것들 영업사원이 정말 이런 것 같아요. 지금같이 경영이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시기에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쟁 우위를 할 수 있는 건 3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시겠지만 운영에 대한 효율화를 통해서 가격 우위를 가져가는 거고, 두 번째는 제품을 좀 더 잘 만들어서 차별화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객을 잘 잡아서 고객 만족을 해서 우위하는 거고. 근데 이 나머지 2가지는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비용 최적화라든 효율화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수건을 짜드려서 한계가 있듯이 두 번째 제품 차별화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5가지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좀 예전에 그 세일즈 시스템, 세일즈를 도입했을 경우에는 파이프라인 리포팅의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업사원이 내가 영업할 수 있는 거리를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돼요. 영업사원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거 왜 이렇게 귀찮게 나한테 이런 걸 시켜. 왜냐면 이걸 넣어야 위에가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영업사원들이 위에서 쪼지 않으면 시스템이 넣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계속 시스템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파이프라인을 리포팅하는 게 아니라 저희 세일즈 클라우드에서는 파이프라인을 빌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영업사원이 어떠한 입력을 하지 않더라도 그
주변의 세계에 있는 어떤 그 인더스트리아 버즈워드들을 잘 커넥션을 해가지고 실제로 도움이 되게끔 영업거리를 갖다 줍니다. 영업들 자동적으로 오토메이션하게 빈딩을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바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렇게 넣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간 보고, 주간 보고, 월간 보고를 사무실에서 영업사원들이 하셔야 돼요. 근데 영업분들 다 밖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리포팅을 오피스에 있다면 이제는 모두 이제 모바일로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끔 간단하게 네, 보시면 이게 이제 탭으로 가져온 건데 보시면 리스트가 없어요 시스템에. 그렇죠? 이거 무슨 얘기면 아까 제가 인사이트 드리고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정보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부족하고 뭘 잘해야 되겠다는 걸 한눈에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은 해당되는 탭을 눌러서 이렇게 자세한 리스트도 그 자리에서 바로 볼 수 있고 거기서 찍고 들어가면 바로 더 자세한 정보도 볼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나의 오퍼튜니티가 지금 11밀리언 예를 들면 되어 있는데 이거 해당되는 거 하나 클릭을 하고 들어가면 이제 자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자세한 정보가 나올 때 예전에는 이 리스트만 나왔어요. 이 봐야 되는데 사실은 영업사원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나에 해당되는 정보들이 위에 직관적으로 해당되는 필요한 정보들이 그 리포트 형태대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해당되는 부분들을 보고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그 당시에 이제 찍고 들어가서 좀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 해당되는 하나의 이제 오퍼튜니티예요. 오퍼튜니티인데 제가 지금 윈프라블의 70%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행동을 해야 이거를 딜을 수주하는지 모르지만 밑에 보시면 타스크 리스트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이미 줘요. 그래서 해당되는 걸 하나하나 찍어서 들어가면 뭘 해야 된다.